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나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김대중 정부 때에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도 만드는 것도 있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치다 보니까 옛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합쳐졌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그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 본인이 기반시설을 만들어게끔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게끔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인데, 그 말고 또 만든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끔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짓게끔 되죠. 그럼 주택법에 보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가구수가 27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정을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6m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 기본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70가구 미만으로 하게끔 되면은 노인정으로 설치 안 해도 되고, 진입도로가 6m만 돼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몇만 평으로 사놓는데, 몇만 평으로 사고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면 분양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도로나 기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이 땅을 몇만 평으로 사놓고 한 2, 3천 평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노인정도 없이 어린이 도로만 만들고 진입도로를 6m만 만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다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다 분양하고 나서 제 1단지 분양해놓고 2단지하고 그 옆에다 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년 후에 또 분양에다가 270세대 또 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270세대 혼자 있으다 보니까 6m만 됐는데 또 270세대를 하면서 또 6m, 3차 지면서 또 6m.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4, 5년 지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그 옆에가 1차, 2차, 3차 분양을 해가지고 몇천 세대가 되는데 도로는 그대로 6m야.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로는 조금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300세대를 짓든지 500세대를 짓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여기 전부 다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지정을 하게끔 되고, 그럴 때는 너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라. 2만 평, 2만 평, 3만 평, 3만 평에다가 아파트를 다 짓게끔 하려면 거기다가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해서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학교, 도로, 공원 이것도 너희들이 다 만들어야지 인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공원 부지도 만들고 학교 부지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해갖고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이 기반시설을 도로도 10몇 미터를 만들고 공원도 몇천 평을 만들고 학교 부지도 몇천 평을 만들어갖고 다 해준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종 일반 주거지역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만 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주겠다,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내가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럴 때 공무원과 건설회사가 협상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땅은 몇만 평이 되는 거야. 그 몇만 평이 되는 걸 전부 다 뭘로
뭘로 만들어져? 이중 일반 주거지로 만들어지면 돈이 너무 많은 이득을 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너희들이 학교도 2개를 만들어라. 도로도 더 넓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하게끔 해서 적당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득을 회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하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묘지의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 옛날에 있던 묘지를 지료를 해서 없앨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단지를 질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만들어서 이런 기반시설, 공원, 학교, 도로를 확보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 계기가 대한민국의 토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 만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지구단위 계획도 상당히 잘 만드는 거 안 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처음에는 도로가 있는데 뭐 배수를 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저놈이 정신 빠진 놈이 아닌가? 담당자한테도 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 따지고 보니까 아하, 여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땅이 난개발이 방지가 되게끔 해서 만드는 것이 장사에 관한 법률에 해서 분명 기지권이 있어도 지료를 내놓게 만드는 거.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기반시설이 없으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한 거.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같은 걸 질 때 기반시설이 도로나 배수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과 학교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다 같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 대신에 아파트를 질 수 없는 땅인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거를 혜택을 주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면서 용적으로 또 높이줘서 더 높게 질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봤더니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그 동네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보고 여기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때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진짜 허허벌판에 내가 땅을 그 아파트를 사놓고 5년 동안을 허허벌판에 제 아파트만 있었어요. 내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걸 알고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아파트 값이 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지만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 한 200m 떨어진 것은 중학교, 그 다음에 공원, 병원 다 들어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아주 산기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정해져 갖고 거기에 기반시설에 보면 상업적도 만들어서 그 상업적에 병원,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도 다 만들어 가지고 공원까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물이 다 지어고 나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전거 다니는 도로도 있지, 보도 따로 있지, 버스 정류장도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것은 도로 가운데 버스가 쓰지 않고 보도 옆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버스가 정류장에 있어도 이렇게 일반 차를 막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걸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분묘 기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지료를 내게끔 만들어서 그 거의 다 이 화장을 할 수 있게끔 바꿔서 분묘도 많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서 난개발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모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다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뭘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을 했고 지정한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용도, 여기는 공원 용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땅 주인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지구단위 계획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면서 여기는 학교 용지, 여기는 공원 용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면 공원을 일반 건물로 지을 수도 있고 학교를 또 다른 건물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자기네들은 용도지역을 상승한 거를 득을 보고 나중에 그걸 또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면 또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여기를 뭘로 쓰겠다고 지정됐을 때는 그때는 그거는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실수한 사례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면 어떤 사람 어떤 건설회사에서 여기를 건설회사를 3종 일반 주거지로 바꿔주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를 3종 일반 주거지로 바꿔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 앞에 소공원을 만들어 지정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그 건설회사가 부도를 나는 바람에 그거를 공원을 가지고 다 짓고 나면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하지 못하고 그냥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데 그 사람은 왜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목적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도 있고 일반 개인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놓고 3년 이내에 고시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없어지고 또 5년 안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매로 한 게 샀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놓고 2년 있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산데 나중에 2년 있다 보니까 지구단위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1종 일반 주거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거든지 큰 건설회사 다시 말하면 현대나 뭐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여기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투자를 해도 되지만은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테헤란로에 있는 무슨 어디 뭐 회사야 지구단위 지정을 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옛날 땅으로 당시에 한국이 올려줬던 땅이 옛날 땅으로 환원되는 걸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다면 시행자가 누구인지를 믿을 만한 것이 시행이다 안다 그러면 그건 믿고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서 시행되면 그건 100번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고 그 땅 주인에게 70%의 동의만 받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묶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된다. 다음 주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실전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